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이 30년 넘게 추진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따랐습니다.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다음 주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입니다. 해외 연수에는 업체의 휴가비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부서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체전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오랜 시간 추진해왔던 국립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어려워지는 분위기지만 지역 정치권과 전남 지역민들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높여 필수 의료 중심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풀어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없던 총괄 조정 권한을 부여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지역 국립대 의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되지만 전남 지역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고령화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중증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병원 자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 의료의 균형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 등 관련 논의를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지속적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사실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니다. 우리 전남 도민들의 수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 반드시 포함시켜 주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전라남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 역시 9.7%로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를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괄 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애꿎은 직원들 구조조정, 또 자산 매각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에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기료 1kW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자부 장관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 간 입장 차이는 없다며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나 한전 간에서는 입장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전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내부 비리도 국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한전에서 적발된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겸직 비리가 88건으로 드러났지만
적발된 직원의 무려 85%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비리자 운영권 처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적어도 한 번 적발 시에는 중징계를 내리고 2번 적발되면 파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이 한전을 신뢰합니다. 김 사장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 수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750억이라고 하지만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와 감사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 정권 지우기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도 감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공대 개교 초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산자부가 무리하게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임 건의 통보 자체의 내용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고 규정에도 의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총장 해임을 결정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 총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두고는 에너지공대의 재심의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에너지공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간 있었던 문제 상황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소관 상임위원들께 보고할 기회를 사전에 기각함으로써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의 통합에 대해 윤 총장은 두 대학이 산자부 산하 에너지 특성화대학과 교육부 산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시스템이 다르고 커리큘럼도 달라 통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새롭게 설립된 카이스트가 그랬듯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 현 시점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계에서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연구자가 되도록 또는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산업 기업가가 되도록 그다음에 정책 기반가가 되도록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시키고 있는 대학이고요. 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이 한전의 누적 적자를 언급하며 출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분간 에너지공대의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다음 주 무더기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특히 해외 연수에는 업체의 휴가비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부서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의 한 인허가 부서입니다. 이 부서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점 5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또 의회에서도 의회 끝난 다음에 딱 이 시기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딱 보니까요. KBC가 입수한 해외 연수 계획서입니다. 오는 23일 출발해 일주일 동안 두 팀으로 나뉘어 호주, 뉴질랜드와 두바이, 아부다비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페라하우스, 부르즈 칼리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이 일정의 전부입니다. 국내 요금만 왜 보냐. 외국 나가서 한번 선진적 해나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시에 접목시켜라. 벤치마킹을 위한 도시계획 기관 방문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여수시와 상관이 없는 엉뚱한 화산지대 관광 벤치마킹입니다. 특히 해당 인허가 부서는 업체 휴가비 상납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핵심 간부와 직원들이 대거 연수를 떠나면서 인허가 업무 공백까지 우려됩니다. 이번 해외 연수에 쓰인 혈세는 2,8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된 부서에서 해외에 어떤 연수를 간다든지 공무상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 논해봐야 되지 않을까. 취재가 시작되자 여수시는 업무 공백이 없도록 간부 공무원 1명의 연수를 취소시키는 한편 연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나주에서 관광버스와 화물트럭이 충돌해 4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도로에서 농업기술센터 견학을 가던 버스와 화물트럭이 부딪혀 44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2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전남 지역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브로커 B씨는 경찰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체전은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응원단이 힘을 보태며 전남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체전에서는 경기도가 종합 우승을,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3년 연속 MVP에 올랐고 개최지 전남은 4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농구 결승. 상무가 경북대표 동국대를 큰 점수차로 누르고 전남의 마지막 금메달을 안깁니다. 경기도가 종합 우승을 달성했고 개최지 전남은 역대 최고인 205개의 메달로 4위를, 광주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5관왕을 차지한 수영의 황선우가 최초로 3년 연속 MVP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체전은 17개 시도와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폐막 후 닷새 만에 치러져 항저우 스타들이 대거 출격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남을 대표한 선수들은 200개가 넘는 역대 최대 메달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전남이 출전하는 체전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수단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성공체전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제3회 선수인 도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대회 기간 2만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학생 도민 응원단이 경기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교통과 경기장 안내, 의료, 안전 등은 물론 경기장 주변 쓰레기 수거까지 도맡으며 헌신했습니다. 함께 그냥 설섬수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었고요. 또한 저의 작은 힘이 또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국제 수묵 비엔날레와 국제 농업박람회의 특별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22개 시군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열려 전남의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7일간의 뜨거웠던 체전 열기는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전으로 이어져 전남의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번 알리게 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주시 선수단이 결단식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22개 종목 선수 302명과 관계자 119명 등 모두 421명을 출전시켜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열띤 메달 경쟁을 펼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전라남도의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여론조사 설명 자료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위는 광주연구원이 국가 지원과 1조 원의 지역개발 지원금, 신도시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는 확정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만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연구원이 무안과 한평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어제 민간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회생법원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메뉴 팩처링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두 회사의 관리인이 선임되면 근로자 체불 임금과 퇴직금, 지역 협력업체에 밀린 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유위니아 그룹 다른 계열사도 조속히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은 탄원서 제출과 호소문 발표 등을 통해 신속한 회생 절차 개시를 촉구해 왔습니다.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합동 추념식이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특별법 제정 뒤 두 번째 정부 주최로 진행된 여순 사건 75주기 합동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구만섭 차관보는 정부는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와 유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순 사건법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유족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그 몫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는 12월 31일까지며 지금까지 7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단풍 절정기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7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월출산, 5일 무등산, 14일 완도 두륜산 등에서 단풍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단풍의 시기는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로 판단합니다.